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춘실현 극복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1월 둘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 방송은 12월 26일 날 촬영된 방송이고요. 네, 새해 행복하게 맞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들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받아서 두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죠. 메일로 사연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사연도 괜찮고요. 긴 사연은 더 좋고요. 미칠 것 같은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면은 부담 없이, 걱정 없이 눈치 보지 말고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1월 30일에 방송된 사연이죠. 이런 아빠가 있는데 왜 못해? 아들과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서 여성분이, 아내분이 그래, 보내주신 고민하던. 사연인데요. 시청 후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후기를 좀 읽어주십시오. 김태형 소장님, 신성미 상담사님, 그리고 웃음이 보약인 맹구 위원장님, 이렇게 귀한 상담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로 저의 상황이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는데 방송을 들으면서 혀를 차며 놀랐습니다. 옆에서 지켜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 주신 모든 것이 정확한 분석이었고 현실적인 조언들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위로가 되었어요. 또한 제 판단에 대한 확신도 주셨어요. 어쩌면 제가 남편과 아들 양쪽 모두를 이해하고 있어서 더 힘든 것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남편은 재력가셨던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하루아침에 몰락한 집안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부유하게만 사셨던 어머님은 박근혜처럼 자생력 제로였던 분이셨고요. 아들을 위한 삶을 사는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 아들이 희생한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저와 결혼한 뒤에 저희 집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면서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남편이 상담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음의 치유를 받았으면 했는데요. 남편이 오은영 박사님을 제일 싫어해요. 저는 오은영 박사님 프로그램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면서 공부하곤 하는데 남편은 오은영 선생님 얼굴만 나와도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상담 자체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이란 말을 꺼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들을 핑계 삼아 가족 상담을 시도해봐야겠다는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자신의 문제로는 상담을 받지 않겠지만 아들 문제라면 솔깃할 남편이라서요. 그리고 아빠의 문제도 있지만 아들의 사춘기와도 맞물려서 더 사태가 깊어진 것 같아요. 요즘 정말 이 아들이 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웃지도 않고 짜증이 심하고 내 멋대로 살리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득하기만 한 나의 사춘기 시절을 되뇌이면서 아들 마음을 유추해보곤 합니다. 저희가 성장할 때는 인권이란 자체가 미비해서 정말 무지막지한 교육 환경이었는데요. 요즘은 반대로 너무 인권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판단 없이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인권 존중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TV에서도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등 어른들의 악행이 난무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아이들에게 인권 존중을 가르치다 보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개념을 접하게 되는 것 같고 어른에 대한 존경이나 예의를 갖는 것에 대한 교육도 미비하고 오히려 어른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아름다운 대인관계와 소통에 대한 접근을 하기 매우 힘든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제 아들도 제가 뭐라고 말하면 엄마,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말하곤 하는데요. 학교에 방문할 때면 교무실 옆 게시판에 학교 폭력 등 사회적 문제들이 혐오스럽게 붙어있는 것을 보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매일 아침 이 게시판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끔찍하게 느껴졌거든요. 지금 학교 교육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긍정의 교육이 아닌 방어적, 부정적 교육이 판을 치고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폭력을 스스럼 없이 아이들에게 노출한다는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사회적, 정치적 환경도 나날이 자본주의의 극치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삶의 중심을 잡기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의 사춘기는 부모들이 방향을 잡기에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만 사춘기가 아니라 부모들도 인생의 사춘기를 같이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춘기 특집을 통해서 혼돈의 시대에 아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지지해주고 이끌어줘야 할지 금쪽 같은 상담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사춘기 저기 특집. 보내주신 분 있잖아요. 네. 말을 너무 잘 쓰시지 않으세요? 그래요. 문장력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연을 받다 보면 글이 쫙 읽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림 그려듯이 네.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지난 사연에서도 좀 느껴졌었죠. 네. 네. 그리고 확신도 얻고 위로도 얻고 그 자신감도 좀 얻으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요. 이 내용에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몇 개 짚어보면 좋겠는데 저는 이 인권 강조하는 거 그 네. 지금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인권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죠. 예전에 정말 인권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악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것 같다. 걱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런 표현. 네. 그리고 교사한테도 이런 사안들 많잖아요. 선생님 신고하고 고소하고 이런 좀 경향, 이런 흐름 이런 걸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네. 권위가 무너지기 제일 크다고 봅니다. 이 권위는 바람직한 권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안 좋은 쪽의 권위도 있을 수 있죠. 네. 건강한 권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부모가 건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선생님이 건강한 권위가 있고 또 학생들한테 존경을 받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게 전제된 상태에서 인권이 이제 들어가면 인권은 당연히 이제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무너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안 좋은 권위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바람직한 권위는 거의 이제 무너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인권이 들어가면 이건 공격 수단이 될 수가 있죠. 어차피 싫으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별로 존경하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선생님들도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옛날처럼 사명감에 불타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는 그런 선생님들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냥 직업상 선생님을 택하신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뭐 당연히 애들을 그렇게 정성껏 사랑하고 돌봐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냥 이제 쉽게 하면 사무적으로 대하는 거죠. 애들도 그걸 느끼면 아유 저게 꼰대 뭐 이러면서 이제 싫어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있는 현장에서는 결국 교사의 권위는 무너지고 이 인권은 아이들이 자기를 보호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을 공격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악화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모든 권위를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주의도 있죠? 그건 안 되죠. 근데 그런 평등주의자라고 하나요? 그런 뭐랄까 사상 조류가 있는 것 같던데 요즘 그래요? 시대에도 있죠. 그건 그러니까 잘못된 뭐 거죠. 예를 들면 나이 까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거- 친구처럼 지내자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런 느낌? 불평등과 이 권위, 건강한 권위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건강한 권위는 자연적으로 획득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아버지가 집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 네. 예를 들어서 힘든 일 있으면 제일 열심히 하고 뭐 가족들을 보호하고 희생적으로 뭐 이제 한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권위가 자연히 획득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존경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아니면 지적으로 우수하다. 그래서 아는 게 많다. 항상 좋은 어떤 해답을 제시한다. 거기서 권위가 생기잖아요. 이건 이제 자발적으로 생기는 거라서 문제가 안 돼요. 네. 야, 너 나한테 복종해, 존경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연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 인품, 능력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는 그럼요. 거죠.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에서는 그건 당연히 층이 치죠. 꼭 필요하죠, 이끌어주고 오히려. 네. 땡겨주고 이런 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존경과 존중 이런 게 없어진 거네요. 바탕이 그렇죠.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저도 인권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인권 교육은 인권 교육인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이 인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되는가 이거. 그렇죠. 제가 학교들 이제 상담이나 이런 걸 가보다 보면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아이들 이제 되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뭐 축제도 많이 하고 아이들 즐겁게 하는 뭐 특별 활동 그런 거. CA 아니야 CA? 그런 거 있어. 혁신학교, 아, 혁신학교를 네. 지정해서 굉장히 창의적인 활동 많이 맞아요. 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그 의도는 너무 좋은데 다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안 따라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안이 그러면 엄마 아빠가 화목해서 얘가 창의적인 활동을 하게끔 같이 해주냐 그러지 못해. 아이가 그럼 학원 안 다니고 학교에서 공부를 줄이고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하게 해주자. 그런데 집에서 공부할 여건이 안 돼. 집이 어려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박자가 맞아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상은 좋으나 이걸 실제로 적용할 때 한계가 있는 것들을 보고 선생님들께서 되게 답답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건 좀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혁신학교 비판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그런 저는 부분들이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네, 물론 좋은 건데 이제 이게 참 모두 딱 좀 기반이 안 되면 되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면서 기초적인 그렇죠.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공교육이 실현이 잘 안 되는 네.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점점 그 이상한 애들이 많아진다는 말씀들을 하시죠, 선생님들이. 아유, 선생님도 힘드시겠어요. 저번에 네. 윤석열 퇴진 집회를 간다고 학교에,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학교에서 이제 뭐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 조선일보가 이렇게 악의적으로 보도를 냈더라고요. 그 학교 학생이 이 교사를 고발한 거예요. 네. 자기한테 특정 정치적 지향을 강요했다. 학생들한테. 음. 근데 이런 사건들이 꽤 일어나거든요, 지금. 약간 네. 일배하는 친구들이 네. 이런 것들이. 음. 근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일단. 근데 선생님이 그냥 그거를 어떤 표현을 했다는 것만으로 자기는 강요를 받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주체성이 너무 네. 떨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인권을 좀 질려버렸어. 인권 얘기하려면 그건 책임. 인권의 문제가 아니죠. 베타주의죠. 그렇지. 예. 그리고 제가 계속 존경과 얘기하지만 그 존중이 베타주의는 있는. 국가보안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 얘기하려면 책임하고 같이 항상 세트로 책임. 붙여서 자유 얘기하려면 인권 얘기하려면 항상 책임과 같이 교육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렵습니다. 자, 사춘기 인권 교육 관련된 고민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면 오늘 사연 네. 읽어주시죠. 저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늦게 결혼해서 50대에 이제 초등 5학년인 외동아이를 두었죠. 남동생은 공무원이라서 수입도 안정되고 대출이 많기는 하지만 1가구 2주택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이의 교육에 대한 집착과 투자가 너무 과하게 여겨져서 좀 걱정입니다. 조카는 현재 학비가 아주 비싼 사립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수입의 절반은 아이의 교육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학원비만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동생 본인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은 아이만 보자고 부모 둘은 모두 가난하다 라고요. 아이는 명품 옷을 입는데 부모는 1년에 한두 번 옷을 살까 말까래요. 처음엔 동생도 이건 아니지 싶은데 아이 엄마의 고집을 도저히 못 걷겠다고 하더니 이젠 둘이 똑같이 행동합니다. 명절 전날까지도 아이는 공부를 해야 하고요. 시험 점수가 안 좋으면 아이가 엄마 미안해 하면서 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조카에게 야 공부 못해도 돼 건강하기만 하면 돼 했더니 동생이 펄쩍 뛰면서 안 된다고 공부 잘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직은 어려서 아이가 기를 쓰고 부모 말에 따르는 것 같지만 사춘기가 되어서 아이가 비뚤어질까봐 제일 걱정입니다. 아이 엄마는 어릴 적 자신이 받지 못한 부모의 관심과 교육의 한을 아이에게 푸는 것 같은데 남편인 동생조차 아내를 설득 못해요. 이렇게 아이에게 올인했는데 그 결과가 안 좋다면 그 뒷감당을 동생이 어찌 견뎌낼지도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남편이 동생인데, 그러니까 남동생이. 그치, 남동생이 근데 아빠지. 지금 아이한테 공부를 막 시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엄마가 올케를 아이 엄마라고 부르더라고. 나 이게 좀 독특했어요. 좀 거리감이 있네.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 거리감이 있네. 이제 여기에 이 아이 엄마가 뭔가 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남편이 동생조차 설득 못하고 있다. 음. 약간 감정이 느껴져요. 네. 아이 엄마한테 그래서 대한. 저도 이해를 돕기 위해 이걸 약간 호칭을 바꿀까 하다가 있는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네. 김태용 소장님의 고견을 들어야 되니까 선생님 먼저 한번 고견해 주시죠. 왜 또 오늘 이렇게 바꾸셨어요?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 하셔서 그, 찝으셨더라고요. 네. 저도 몇 가지밖에 얘기를 할 게 없어요. 네, 근데 사연이 짧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한국 사회 전형적인 문제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아니고 다 그럴 거예요. 거의 다 대부분이 이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애 공부시키려고 지금 목숨 건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교육에 목숨을 걸고 좋은 성적에 목숨을 걸까요, 부모가? 아이를 통해서 성공하고 싶으신 거죠. 그 이전에 그것도 있어요. 그 전에 자기가 너무 불안해서 그래요. 본인이. 부모들이 너무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서 그래요. 그럼 뭐가 불안하고 고통스러울까요? 돈 많이 못 벌면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제가 얘기하는 생존 불안이죠. 돈 많이 못 벌면 사람 대접 못 받는다. 존중 불안입니다. 이 두 가지 불안으로 한국인들이 심각할 정도로 불안에 시달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이 부모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그럼 이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있어야 돈이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럼 돈 있으려면 어려도 공부 추가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좋은 직업 나중에 가져야. 안 그러면 나중에 너 크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완전히 무시당하면 살 텐데 그거 내가 겪어봤는데 안 된다. 그렇게 못 산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너 어릴 때 좀 힘들더라도 빡세게 공부해라. 이게 한국 부모들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부모들이 불안한 거라는 거죠. 부모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현실을 너무 잘 아니까. 애들이 뭘 알겠어요. 뭐 초등학교 2학년 애가 나중에 내가 이 공부를 잘 못해서 좋은데 직장에 취직 못하면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을 겪게 될 거야. 이걸 알겠어요? 어른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너무 불안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식들 교육에 올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이제 돈에 대한 공포라고 보시면 돼요. 돈 없으면 큰일 난다. 돈 없으면 끝장이다. 뭐 이런 거. 일가구 2주택자인데요? 이분? 1가구 2주택자라고 그래도 해서 그냥 계속 불안한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요? 불안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3주택 되면 1가구 4주택자한테 무시당하거든요. 그렇군요. 빌라왕 앞에 가면 또 무시당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생존 불안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만 존중 불안 있잖아요. 이 격차에 따라서 느끼는.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니까. 요즘에 강남에 그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 하려면 네.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그렇죠. 애들끼리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다른 아파트에 사는 애랑은 생일 파티를 안 한다. 왜냐면 엄마들이 친하고 엄마들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따로 모이죠. 네, 따로. 그 단지별로. 단지별로 정말 전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애들이 어떻게 아니 초등학교 이미 유명합니다. 아이들이 단지별로 모임을 만들어서 놀면서 자기들보다 좀 가난한 단지에 사는 애들을 깔봐요. 네. 야 어디서 감히 내가 뭐 이런 분위기. 그렇죠. 예전에 제가 이제 아파트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아파트에 사는 10층짜리 아파트, 제일 높은 아파트였죠. 근데 저희 집은 이제 좀 약간 가난한 동, 보통 101동이 큰 집이잖아요. 좀 부자 동이에요. 평수가 그리고- 넓은. 그렇죠. 네. 한 40평, 50평 되는. 그럼 우리는 한 20평, 30평짜리. 그럼 102동, 103동에 산단 말이죠. 101동네가 제일 크니까 그 집 친구들한테 맨날 놀러 가서 거기서 게임기 했었는데. 지금 그런 건 안 된다는 안 돼요. 거죠? 지금 없어요. 102동 사는 사람들이 어디서 네가 102동에 와. 넘어오지도 마서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약속 그런 잡고 와라. 것을 한국 사람들이 생활에서 겪었기 때문에 계속 네. 두려워하는 거예요. 돈 많이 못 버는 걸. 그래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돈과 행복을 연결지어 생각한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고 불행하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돈과 행복은 비례관계에 있다. 이런 믿음을 굳게 갖고 있거든요, 부모들이. 네. 그러니까 아이가 나중에 공부 못해서 나중에 돈 못 벌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 애가 불행한 걸 바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내 아이가 커서 불행해졌으면 좋겠어. 이런 부모가 몇몇이나 되겠어요? 대부분 행복해지길 바라죠. 근데 돈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믿으니까 애가 어려서 공부를 못하면 미래에 불행하게 살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부모로서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자식이 자기처럼 나중에 사회생활 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거를 바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미래에 불행해지느니 차라리 지금 불행해져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애 공부하라고 압박하고 막 공부 학원 보내고 하면 애가 힘들어하잖아요. 애가 슬퍼하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하지 마 이러면 좋은데 못해. 미래 불행해질까 봐. 그래서 지금 불행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합리화죠. 애를 괴롭히고 막 쪼으면서 애가 힘들어하면 널 위해서 하는 거야. 미래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짓이다라는 건 제가 이제 계속 여태까지 많이 얘기해 왔던 거고요. 네, 언젠가 되면은 아이가 그걸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미 그 과정에서 다 망가지잖아, 네. 애가. 그리고 이제 생존 불안하고 존중 불안 말씀하셨는데 이게 계속 침투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는 티 안 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모든 면에서 그게 엄마 아빠의 아우라가 아이한테 들어갈 텐데 아이는 부모님한테 받은 불안 같은 거 그대로 가져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모르지만 이 아이가 평생 자기처럼 그 불안에 시달리면서 살 거라고 생각하면 당장 멈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속은 거지, 부모한테. 부모가 얘기한 대로 나 인류대 나오고 좋은 그때 데 참으면 나와서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네? 이것들이 나한테 사기쳤네? 그 부모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고 그때 되면. 부모 자식 관계가 엄청나게 악화되죠.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명백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워낙 돈 없으면 힘드니까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으니까
돈 없는 걸 납득을 못해요. 돈을 또 적당히 갖고 있다고 해도 만족을 못해요. 자기보다 더 돈 많은 놈이 있어서 무시당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고, 이 엄마 아빠가 명품 옷 애한테 사준다는 거 보니까 존중불안이 특히 심한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에 예민한 거잖아요. 남들이 어떻게 빼고 보는지. 강내고 나가라. 최소한.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자기들은 거지같이 입어도. 여기 사립초등학교 다닌다고 하시네요. 아주 비싼. 그런 분위기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계속 신경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존중불안이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고, 남의 평가에 예민하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것에서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개인적으로 뭐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자식을 통해 누리고자 하는 이런 것도 이제 작용할 수는 있겠어요. 네.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딴 거 다 떠나서 불안인 것 같아요. 제일 심각한 거는 부모들이 너무 돈 없는 걸 무서워해요. 한국 사회가 이제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것의 자식들에 대한 지독한 네. 공부 강요, 또 공부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국의 특징은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이번에 쓸 책의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부모 자식 관계가 외국하고 좀 틀립니다. 외국은 이런 게 있거든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러니까 나와 너가 뭐 이제 힘을 합쳐서 협력하며 살아가자. 이런 게 이제 외국의 이제 보통 공동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를 엄청 싫어해요. 너 나가 없어야 돼. 그냥 우리로 융화돼 버려야 돼. 개성을 상실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로 완전히 돼서 동일체처럼 느끼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한자를 엄청 좋아한다 봐. 한마음. 한마음. 한자, 그러니까 한 마음, 한 한뜻, 가족. 한 가족, 그리고 한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한 길을 간다면.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들도 좀 봤는데, 그 사람들 대체로 지적하는 게 한국은 가족에 대해서 가지는 게 외국하고 틀리다. 하나라고 생각한다. 하나. 동일체처럼. 이런 동일체처럼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식이 무시당하는 것은 곧 나를 무시하는 자기가 것이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게 외국하고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분리가 안 되는 아니, 거예요. 외국 사람들 그게 분리가 되는데, 어. 자식이 무시당하고 나하고 뭐, 좀 안 됐네 이런 걸 하면 한국은 아니야. 자기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무시당해도 다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게 우리 맹구를 막. 그게 외국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집단주의 이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제 뭐 우리주의라고 이름을 지금 붙일까 생각 중인데, 우리주의. 예, 아예 이제 집단주의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고 칭찬받으면 자기가 좋은 거예요, 그냥. 뭐 대리만족 이런 게 아니에요. 외국 심리학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외국 심리학자는 그걸 대리만족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개체와 저 떨어져 있는 객관적 개체인데 쟤를 통해서 대리만족한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하나기 때문에 나야. 나야 그냥 내가 좋은 거야. 내일같이 기뻐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일이야 내일. 그러니까 자식이 명품 옷도 못 입고 무시당하면 내 문제야 그거는. 엄청 고통스러운 거죠. 또 자식이 잘 되면 너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 올인하는 것도 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적 가정의 특징에서 연유된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이 만약에 정말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즉 가족들이 이제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는 식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평등하고 상호 존중이 있고 가족 간에, 이럴 때 진짜 우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불평등이 있고 상호 존중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평등이 있으면 착취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건전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이런 속에서 만약에 우리화가 된다, 우리로 묶여버린다, 이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한국의 최대 강점이에요. 네. 우리화. 상상만으로도 좋은데. 근데 만약에 이게 그런 게 없다. 즉 평등하지도 않고 가족관계가 상호 존중도 안 해주고 이해관계는 일치하지 않는데 가치관도 좀 잘못된 것 같고 있고, 근데 우리화가 돼 있다. 이러면 이거는 전체주의로 가거나 병적인 상호작용이 네. 만들어지게 되죠. 가족 내에서 집착, 상호 의존, 이게 병적인 관계로. 한 놈은 사라지는 거죠. 예, 그렇죠. 누군 죽어야 색깔이 돼. 없어지고. 맛이 가고 같이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사실은 고유한 전통적인 가정, 옛날에 병적이지 않았던 가정에서의 그 일체화 현상, 우리화 현상, 이런 것이 한국에 지금 남아있어요, 그대로. 이게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로 모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화가 되는 거를. 근데 이게 가정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회 병리 현상이 집에 침투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네. 거죠. 완전 악화되는 거네요. 예, 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애정 결핍
생길 거고요. 네. 조건부 사랑을 받으니까. 네, 무력감도 느끼겠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비뚤어진 가치관도 부모로부터 배우겠죠. 불안도 넘겨받겠고. 그러면 사춘기 정도 되면 상당히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려하신 것처럼. 아이한테는 당연히 너무 나쁘죠. 네. 안 좋습니다. 그렇죠. 애가 이제 알 거 아니에요. 5학년이면 사실 나는 명품 옷 입고 엄마 아빠는 안 그렇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면 조건부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명품 옷을 입어야지만 나한테 걸쳐야지만 뭔가 내가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은 이제 나 있는 그대로 존재가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아이를 기를 때는 그 갓난아기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똥 싸도 막 똥 어떻게 이렇게 잘 쌌어? 막 이렇게 단걸음만 걸어도 어떻게 이렇게 잘 걸었어? 막 이러면서 있는 그대로 막 발 자체가 싶어. 예쁘고 막 그렇지. 아무나 똥 싸요.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아이한테 진짜 중요한데 얘는 벌써 내가 명품 옷을 입지 않으면 밖에 나가기 어려운 것을 이미 터득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삶이 막막하겠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남들 신경 엄청 쓰는 거죠. 내가 옷을 뭐 입었냐, 어떤 직업을 가졌냐, 이거 이제 사람들이 달리 볼 거라는 이 두려움에 네. 시달리게 되는 거죠, 얘가. 진짜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애를 잡는 이제 지름길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려면 제가 쓴 책을 읽으셔야 돼요. 실컷 논 아이가 행복한 어른이 된다라는 책을 읽으시고, 그걸 가지고도 이 자기의 불안,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이 이해가 안 되면 풍요 중독 사회도 읽으셔야 돼요. 연계 콤보예요, 콤보 책이. 예, 콤보입니다. 세트. 네. 이 책을 일단 추천을 해주면 읽으실까요? 어때요? 읽으실 것 일단 같아요? 본인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좀 그걸 가지고 사람들 이해하고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그 아빠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기회가 되면 그 책을 준다든가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학원비가 20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스케줄이 눈에 그려져요. 아. 5학년인데 이제 학원을 많이 가는 게 문제냐? 이거는 그냥 차치하더라도 사실 엄마 아빠하고 있을 시간 자체가 없다 얘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럼 어디서 얘는 정서적인 밥을 먹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런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님이 본인은 아끼지 않고 아이한테 완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사랑이라는 거를 이렇게 학습할 수가 있죠. 사랑은 자기 걸 완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긍정적이고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남한테 다 맞춰주는 거? 이렇게 만약에 배운다고 하면 얘가 만약 커서 누구 사랑한다고 하면 이 부모님이 얼마나 쫄릴까. 어디 가서 얘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남들한테 다 맞추는 거 이런 일을 계속 한다고 하면 당장 이거 멈춰야겠다. 부모 자신을 아끼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좀 사실 좀 큰 거는 아까 선생님께서도 이제 이런 가정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담에서도 서울대를 가든 고대 뭐 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는 아이들 상담 주제들의 진짜 뭐 90% 이상일 한동훈도 것 이렇게 같아요. 크지 않았을까? 그 자기밖에 모르는 상황에서 크는데 그러니까 꾸미고 막 이런 거. 네. 네.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결국에는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견딜 힘이 전혀 길러지지 못하니까 엄마 아빠는 그걸 좀 길러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5학년이니까 잘 따라가고 있지만 사춘기가 되면 자기 색깔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안 생기면 더 문제고. 자기 색깔이 생겨서 차라리 개기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렇게 부모하고 의견이 달라질 때 아이에게 적당히 개입하고 적당히 물러설 줄 알아야 되거든요. 사춘기 때에는. 그런데 이 엄마 아빠가 그걸 견딜 힘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에 남의 눈치 많이 보시고 아니 근데 여기 사연 보내신 분은 건강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그럼 남동생도 비슷하게 자랐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죠. 형제마다 또 다릅니다. 그러면 이거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이제 엄마가 좀 더 강한 것 같다. 네. 동생이 못 말리는 것 같다. 근데 동생분도 계속 얘기하거든요. 공부 잘해야 된다고 막. 이제 똑같아졌다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바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남동생도? 이제 뭐 동생의 아내분한테 굴복한 거죠. 너무 강하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이 관계가 궁금했어요. 이 부부는 지금 어떻게 지금 진척이 되고 사실 있나요?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올인하는 부부 이제 상담을 오면은 부부 관계 어떤지 보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부부 사이가 화목하지 않을 때 아이한테 올인하는 경우가 좀 많고 그러니까 건강한 부부 모습 보여주는 거 이것도 좀 생각해보, 뭐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그래. 이런 생각이 좀 그 들고. 아내분이 남편 옷도 좀 사주고 그래. 네, 그렇죠. 애 명품만 입히고 어. 아빠는 그 거지 같은 거 입고 그러니까. 안 되지. 사실 제일 좀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시험 점수가 안 좋으면 아이가 엄마 미안하다고 하면 좀 이거 혼나는 거. 심각해요, 지금. 이거 지금 5학년이잖아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미안해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예. 공부가 안 되면 음. 자기 존재감이 사라지는 수준이니까.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올인하고 희생하면 자식들은 빚진 종이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다 부담감과 부채감으로 다가와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네가 제대로 안 되면 넌 나한테 죄를 짓는 거야. 네. 이걸 줄 것 같아요. 심어주거든 애한테. 네. 이거 엄청 안 좋은 거죠. 불편하고. 한두 번 옷 산다는 게 그런 메시지예요. 얘한테는 그죠? 우리 엄마 아빠가 저런 걸 다 희생해서 나한테 했는데 나는 성공해야 돼. 거기에 뭔가 보답해야 돼. 그렇죠. 결과를 내야 돼. 그러니까 뭐 말로 안 한다고 아이가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홍준표가 이렇게 자랐었잖아요. 홍준표요? 네, 홍준표가. 아니, 예전에. 이렇지는 않은데. 막 퍼부음을 받으면서 그런 죄책감이나 부채감에. 부채감은 없었나? 부채감 있었죠. 그래서 가족주의를 극복을 못했죠. 네. 근데 홍준표가.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기억력 좋네. 맹금. 그걸 다 기억하고 그럼요. 계시구나. 전 다 까먹었는데. 이 옛날에는 그 엄마가 막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 아이들 교육시키고 이제 아들이 성공하고 막 이러면 그 엄마한테 진짜로 효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물질적인 폭탄이 아니고 우리 엄마가 되게 애쓰면서 나를 위해줬다라는 그런 마음, 거기에 더 감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결정적으로 나는 그건 거 이게 이제 막 희생하고 막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힘들지 않게 해야 돼요. 부모가 좋아해야 돼. 맞아. 그거를 맞아요. 저 기꺼이 저도 희생 많이 했거든 애들한테. 근데 막 죽는 신용하고 그러진 않았어. 그냥 매일매일 억울한 얼굴로 희생하시면 그렇죠. 할 만큼 한 거고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빚졌다고 생각을 안 해. 그럴 네. 때는 그야말로 그냥 감사하고 네. 효심을 가지는 거지. 근데 막 죽을 상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 오늘은 뭐 목욕탕도 아유, 너가 잘 돼야 된다. 한 달 동안 나한테 목욕탕도 못 가고 그 몸에 떼봐라. 근데 이거 이제 그 아껴가지고 너한테 생선을 주마. 이러면 이제 애가 먹다가 막 가시가 없어도 가시가 걸린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부모를 그렇게 보고 자라면 엄청난 부담감이 생긴다고요. 부채감이 생기고 그쵸. 불편하고 부모들이 희생할 수는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근데 자기가 진짜 좋아서 해야 되고 본인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본인이 행복하게 즐겁게 희생을 하면 애도 야 저렇게 하는 게 사랑인가 봐 베푸는 게 이렇게 배울 수 있지만 부모가 막 거지 같은 옷 입고 힘들어하고 막 이제 이러면서 아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는 거지야 너만 부자야 이러고 이런 얘기를 혹시 한다 혹은 그걸 느낀다 애가 그러면 되게 안 좋다는 거야 애한테는 내가 부모를 희생시켜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하나도 기쁘지 않죠 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주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사실 최악의 경우는 진짜 남들 모르고 크는 거. 다른 사람 완전히 모르고? 남들의 관심 싸가지 없고 없이. 완전 싸가지 없이 크는 거. 엄마 그런 것조차도 못하는 정도 있잖아요. 완전 다 나한테 맞춰라. 제 멋대로 크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죠. 네. 어떻게든 뭐 안 좋게 잘한다는 건 지금 확실한 거고요. 지금 온갖 예산을 다 이 짧은 내용에 네. 안 좋은 얘기는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의 저주를 내린 것 같이 네, 이제 모든 안 좋은 상황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5학년인데 엄마 말 잘 들으려고 하잖아요. 우선은 근데 엄마에 대한 어떤 관계 욕구는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춘기에서 엄마랑 싸울 수 있는 목소리가 생기면 좋겠다. 차라리 응원을 좀 하고 싶고요. 이제 이 엄마 입장에서 조금 약간 더 무섭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 엄마가 아이한테 칭찬할 때도 있죠. 그런데 굉장히 매몰차게 굴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엄마가 미안해하면서 운다는 거 보면 그렇죠. 시험 점수 안 좋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약간 그려져요. 눈이 완전히 싸늘해지고 칼질이 막 나박해지는. 말은 안 하는데 이 막 긴장감을 조성하고 이럴 수 있다. 그러면 아이는 참 너무 안타깝게도 매달리는 존재를 막 찾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번에 이렇게 하면 잘해줄까? 이렇게 하면 날 싫어할까?
너 이렇게 하면 그래도 잘해줄까? 우리 엄마가 가끔 이러면 좀 잘해주던데? 그러면 그 엄마한테 맞추느라고 그 애쓰는 그치, 아이들 그치. 생각하면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근데 그런 게 몸에 배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나한테 웃어줄 곳을 찾아서 헤매고 다닌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더 그러니까는, 최악의 사례를 지금 얘기하셨네. 그러니까 이걸 진짜 줬다 뺐다 이런 거가 진짜 제일 나빠요. 차라리 저는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아예 관심을 안 주면 애가 그래도 건강하면 친구들이라고 또 만나서 건강하게 자라는 경우들 많아요. 근데 이 미묘하게 조종하는 것은 정말로 아이가 되게 심적으로 어려우니까 책 주는 거 말고 좀 이렇게 일단은 남동생한테 말이 통할 상황이잖아요. 아니 근데 본인이 네.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습을 분석할. 어떤 방향으로 얘기할지나. 그거하고 이 모습이 어떤 상황이다 지금 여기에 봤을 때 이런 게 이제 틀이 잡혀야 되잖아 좀. 네. 그래야 이제 지적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기조를 잡을 수 있죠. 기조를 잡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야 방송 보니까 끔찍하더라 이렇게 키우면 그거 가지고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다. 네. 절대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풍요중독 사회 그 책 읽고서는 그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거 도움이 되게 될 것 같아요. 되죠. 좀 부드럽게 들어가는데. 근데 뭐 이제 아주 대놓고 이 사연과 맞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실컷 논 아이가 그게 더 맞죠. 네. 요 책을 일단 본인이 먼저 읽으시고 어떤 식으로 이제 대화를 나눠볼지는 다음 과제로 얻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번 책 읽고 소감도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이 후기로. 어쨌든 오늘 그 다룬 사연은 사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맞아요. 한국 사회의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사연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사연도 괜찮으니까요. 혹시 자기 아이, 또 자기 조카라든지 관련된 사연이 있으면 또 연이어서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렇게 사연을 좀 마치겠습니다. 청남이 격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매주 수요일 9시에 주권방송과 촛불전지 채널에 업로드 됩니다. 네, 사연 보내주실 곳은 CHUNGNAMI0000 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같이 이제 짧은 사연도 괜찮고요. 긴 사연도 좋고요. 뭔가 육아나 이렇게 심리적인 고민 이런 거를 보내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사회와 관련된 고민들도 괜찮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